(21세기의) 벽두에 인도는 정보혁명을 거명하였다. 이것은 사이버 세계의 빅뱅이었다. 이것은 발전하는 인도 경제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동해의 과정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정보기술의 진보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폭발을 창조하였다. 정보고속망이 미래기술의 비트와 바이트를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는 세계로 도약할 수 있었고 인도란 나라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가 성취한 성과물은 수천 개개인 인도인들의 진취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수백 개의 하이테크 회사들이 생겨났고 디지털 해결을 위한 세계에 걸친 거대한 양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20년간의 개발 후에 인도 IT 혁명의 힘과 성공을 축약한 회사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프로모터들의 예견과 전망, 그리고 인도 IT를 가능하도록 한 경쟁을 통하여 성장을 하였다. 그들은 정보기술이 경제성장이나 사회진보와 같은 인도의 전반적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Outside you can see the Wipro label. 1999년 10월 19일 뉴욕 증권시장을 장식한 한 깃발이 있었다. 무지개 색깔로 전시된 그 깃발의 주인공은 인도 회사 위프로의 것이었다. 세계의 증권시장이 폭락세에 있을 때 잠시 경기 활성화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재래의 믿음을 깨고 위프로는 ADS로 등장을 한 것이었다. 비관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1947년 회사 최초의 상장 이래 위프로는 1억 4천만 달러를 거두어 들였다. 이것은 위프로가 조만간 고성장 고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명성을 얻을 것이라는 아짐 하시미 브램지의 믿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오늘날 위프로는 세계 많은 회사들에게 유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스코, 선, 마이크로시스템, 노키아와 같은 회사들에게도 고기술의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프로가 컴퓨터 분야로 사업을 다양화한 것은 지난 80년대의 일이다. 오늘날 이 회사는 12,000명의 고용 인원과 20여 개의 해외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브램지의 정보기술로의 과감한 변경은 위프로를 인도 IT 산업의 선도주자로 만들어 놓았다. IBM은 인도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남아있는 기업들의 수준은 기술과 애프터 서비스에 자본을 투자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살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컴퓨터 생산품들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기 우리는 생산을 시작하였고 그것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고 우리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객 서비스나 연구개발과 같은 사업에 계속 이익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성장하였고 국내 시장에서부터 80년대 후반부터는 수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볼 때 정보산업의 성장은 나라 발전에 있어 무역 적자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IT 산업이란 혁신과 지식을 주성부로 하는 산업이다. IT 혁명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호가 되었다. 이것을 가속화시킨 것은 인도의 수출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에 확산에 힘입은 열정적인 투자 때문이다. 부와 외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잠재성은 나라 전체를 IT 열기로 사로잡았다. 향후 10년간 인도의 분위기는 적어도 4,500만의 좋은 수입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민간 부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국내 시장에서 할 수 있을지 어설런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5, 6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GDP의 인도의 공헌과 수출의 GDP의 공헌은 약 9% 내외인데 약 2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수출은 2008년경에는 확실히 1억 8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수준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1년 당시 34살의 나엘라인이 무르티를 포함한 7명의 젊은이가 전부였는데 그들은 인포시스를 결성하기로 결정한 후 이 회사는 IT 컨설팅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세계 리더가 될 정도로 성장을 하였다. 우리의 자본은 한계가 있고 희망과 야망,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시장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 날 나를 제외한 6명의 동료들이 외국으로 나가 우리는 뉴욕의 소프트 회사들과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인도에 남아 인도로 컴퓨터를 수입해 인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인포시스는 이 비즈니스 전략, 시스템 통합, 경영 서비스, 응용 개발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 비즈니스 변형을 주도할 수 있는 넓은 기술 분야로 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인포시스의 주요 고객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노르텔, 삼성, 리복, 도시바, 시스코와 같은 회사들이다. 인도 전역에 걸쳐 IT 분야의 여러 조직들은 잠재적인 새로운 기술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시스템과 구조를 통합하고 동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15년간 많은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는데 변형의 속도가 혁명의 속도와 거의 비슷해졌다. PC는 10년 안에 커다란 컴퓨터 본체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세대 주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포함 이 기술은 전개되는 성공담들 속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0년경 즈음에는 포춘지 선정 500기업 중 180억 개 이상의 업체들이 그리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도에 문의를 하였다. 2000년 말경에는 인도 매 1000가구당 5대의 PC가 보급될 것이다. 기술 집중은 90년대 후반 정보와 통신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사고하고 통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이버 기업 정신의 핵심이 되었다. 여기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일과 연관이 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는 원자재와 같고 완제품과 같은 정보는 완제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형태이든지 정보를 다루고 그것 위에서 작업을 하고 그것을 되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수준의 공정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이디어이고 개념이고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981년) 31살의 라젠드라 파와르와 그의 두 친구는 조만간 숙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같이 컴퓨터 학원인 NIIT를 설립하였다. 오늘날 NIIT는 단지 컴퓨터 학원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과 해외로도 경영을 확대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현재 NIIT는 IBM, Sears, American Express, British Airways, Deutsche Bank, Hitachi, 혼다, 소니 등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인도에서 정보기술 교육이 관심을 끈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3년 과정의 MCA 과정이 인정되었다. 공대들도 컴퓨터 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 비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받았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 초점이 소프트웨어 수출로 옮겨가면서 IT 분야에 있어 인력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기하학적으로 늘기 시작하였다. 모든 대학들이 IT 분야를 시작하였고 학위가 인정이 되는 과정들도 설립을 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교육에 있어 그것을 발전시킨 1등 공신의 역할한 것은 IIT였다. 내가 간부로 IIT 학생이었을 때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IBM 1650을 다음에는 IBM 7044를 처음으로 접해보았습니다. 내가 컴퓨터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요.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처음으로 인도에 도입되었던 시기였으므로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항상 크나큰 흥미였으며 즐거움이었습니다. 해마다 IIT가 배출하는 졸업생들은 점차 증가일로에 있는 국내 시장의 인력 수요를 충당할 뿐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에 인력을 공급해주고 있다. IT 교육은 정부와 민간이 공존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더불어 그 자체로도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이러한 공존은 사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상업법 목적으로 면허나 자격증 같은 코스가 생겨날 수 있게 하였다. 오늘날 인도에는 IT 관련 분야에서만 500개의 공대들이 비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0여 개의 대학들이 MCA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B나 BCA 같은 다른 코스와 더불어 인도의 대학들은 매년 7만 5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500개 이상의 비공식 교육기관들도 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 분야에는 연 4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해마다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많은 직업 기회를 창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든 산업들은 항상 인력을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우리는 오히려 인원을 더 감축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직업을 갖거나 따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계획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조직은 이미 탄탄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력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IT 산업이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은 인도의 경제 자유화 정책 때문이다. 수입 제한도 사라졌고 따라서 인도 회사들이 생산과 청주에 용인한 첨단 제품들의 구매가 한결 쉽게 되었다. 인도 중앙은행은 전환성 당좌 계정이라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을 여행하는 것이 한결 용이해졌고 외국의 세일즈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도 쉽게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나 인류 회사들의 컨설턴트를 얻어내는 것도 한결 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가장 혜택을 입은 것은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 100% 외국 투자가 가능한 경제개방 정책이었다. 따라서 전 세계 인류 기업들이 인도에 사무실과 공장을 세웠고 다른 기업들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이므로 인도의 기업들은 서로서로 협상을 해야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100%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있는 최상의 기업들을 인도에 유치해 특히 벵갈로르 같은 곳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또한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일적 자원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 자신을 가장 구매력 있는 고용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쟁은 고용인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인류 업체들은 인도에 그들의 연구개발 연구소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인도의 전 산업이 신선한 자극을 받고 있다.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대처한 기업들에게는 요즘이 그들이 식견에 대한 정당성을 입고받고 있는 시기이다. 정보기술은 현재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관심을 받고 있다. 80년대 우리는 정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관세 구조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는 시장 자유의 물결을 탔고 마음 자세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따라서 상호작용도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으며 IT 협정 이상으로 더 진취적이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세계가 우리로부터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관세 문제를 조절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산업의 전체 생산 능력에 대해 비약적인 발전을 한 민간 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한 정부가 선택한 정책의 결과이다. 1994년, 95년부터 99년, 2000년까지 인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3억 5천만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소프트웨어 수출도 4억 8,500만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를 하였다. 동시에 국내 하드웨어 부분도 5억 9천만 달러에서 14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은 1억 7,700만 달러에서 8,600만 달러로 감소되었다. 하드웨어는 우리가 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내수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도만이 유일하게 경쟁력 있는 이점이 생각이 되면 민간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본다면 하드웨어 분야보다도 전문적인 서비스 분야가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과거 20여 년에 걸쳐 정보산업의 증가는 새 시대의 기업 정신을 필요로 하는 특화된 지역들의 설치를 유도하였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스는 나라의 여러 곳에 설치되었으며 특별한 시설들도 따로 설치가 되었다. 벵갈루루 시와 그 주변은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지게 되었다. 인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IT에 있어서 벵갈루루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그곳에는 7만 5천 명의 IT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의 잠재력을 인시한 다른 여러 도시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는 벵갈루루와 같은 도시를 20개나 30개 정도 더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300만에서 500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든 이러한 20개의 도시들이 IT계의 입장에서 더 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드라바드가 성장하길 바라고 벵갈루루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뿌나, 봄베이가, 델리가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도인데 왜 전부가 되지 않고 이런 기회를 한 도시에만 국한시키려 하는지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들은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두루두루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벵갈루루와 같은 도시가 20개나 30개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이 창출한 행보감과 이 산업이 목격한 막대한 양의 성장은 또한 인도의 증권 거래소에서도 반영이 된다. 서양처럼 기술과 관련된 주식들은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세를 자랑하고 있다. 2000년 끝 무렵에 자사의 종업원들을 위해 매우 혁신적인 주휴시간을 계획하고 있는 인포시스는 2억 1,3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인포시스의 7,853명의 종업원들 중 1,777명은 인도 루피로 환산하면 100만 장자들이라 할 수 있다. 위프로는 인도 회사들 중 가장 많은 주식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주식을 84% 소유하고 있는 아짐 프렘지는 인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NIIT 주식 시세도 1993년과 비교해 볼 때 100배 이상의 증가를 하였다. 그러나 2001년 기술 관련 주식들은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를 맞아 그들의 인도 상대들과 차이가 없게 되었다. 10년 동안에 걸친 미국의 고도 성장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백일몽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분야에서도 거품을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세계는 진실로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며 우리 역시 균형을 잃었다고 당신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다가 수정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는 일정 기간에 걸쳐 커다란 맥락 속에서 그것을 명확히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6개월이 혹은 12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위해 특별한 가치를 창출하여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과정을 명확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질 좋은 소프트웨어 해결과 생산의 중추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보산업은 62억 4천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90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1999년) 2000년 인도는 95개국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였는데 그중 62%는 북미로 수출을 한 것이다. 미국이 인도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남는 반면 유럽의 수출도 전체 대비 23.5% 증가하였다. 나라 내 여러 전문가들은 2008년까지 500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도 여러 중요 회사들은 2008년까지 120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대담하고 목적 뚜렷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것들은 인도란 이미지를 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과거 18개월 동안에 인도의 이미지는 상당히 격상되었습니다. 오늘날 한 나라로서의 인도는 최상급 기술의 주요 출처나 최상급의 공정이나 일처리의 주 제공처로서의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세계 시장에서 그 지명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생활비는 유럽이나 일본,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으므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1993년에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인도 안에서 발생한 일련의 경제개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새롭게 자유화된 경제는 빠른 업무 처리에 기반을 둔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긴 이득으로부터 많은 기회를 취할 수 있었다. 인터넷 서비스가 점차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그것은 실제로 경제와 비즈니스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넷 그 자체는 비즈니스를 행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하나의 커다란 비즈니스가 되었다. 더 많은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불명확했던 것들이 점차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했다. 우리는 인터넷이 사회 현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은 기술적 설치일 뿐이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마음은 지식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시스템 안에서 제한된 자료로 어떻게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영감을 얻기 위해 커다란 컴퓨터로 복잡한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측면적 사고나 식견을 세우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감정의 차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만일 당신이 그 무엇인가에 상당히 감동이 되었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컴퓨터 속으로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압력에 대처할 것인가를,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인정할 것인가를, 증가하는 장치들의 속도와 연결성 등과 같은 압력들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작업하는 방식 등과 같은 것들을 경영자의 창의력 등을 통하여 응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옛날의 작업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창조해야만 합니다. 창조성을 어떤 식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산업이 현대사회의 발전에 끼친 긍정적인 역할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성공의 신은
특히 소프트웨어 수출 부분에서 행한 놀라운 업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뿌려진 상태이다. IT의 잠재력과 고부가의 창출력, 외환의 보유와 고용 창출과 같은 것이 나라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많은 이점과 더불어 인도가 사이버 세계에서 더 크고 강력한 역할을 할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명백하다.